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12월 20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 비트코인에 대한 시세 전망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다양한 애널리스트들의 분석들, 내년에 봄에 2만 달러가 될 것이냐, 비트코인이 반감기의 전망도 많이 엇갈리고 있는데 그 내용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KT에서 지금 3천억 규모의 부산 지역화폐 운영을 한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외국 애널리스트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비트코인의 시세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비트코인 지금 6,500달러 선 바닥을 찍고 쌍바닥을 찍고 지금 반등을 한 상황이었고요. 단기적으로. 그리고 그 반등세가 7,400달러를 저항으로 맞고 다시 한번 떨어졌죠. 그래서 7,000달러 선에서 지금 다시 한번 지지를 받는 순간이었는데, 자, 이게 이제 가격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지금 관건인데요. 이 안에서 앞으로 이 정고점인 7,800달러 선까지 다시 한번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에서 다시 한번 또 하락세를 겪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고요. 추가적으로 5,000대를 바라보는 애널리스트 아직까지도 그렇게 바라보는 축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서 조금 장기적으로는 1만 달러까지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분석가들도 있습니다.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지금 비트코인도 지금 갈 길을 헤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 7,800달러 선은 넘어줘야지만 이 추세가 완전히 좀 바뀌는 형태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고점에 지금 저항선으로, 강력한 저항선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이 선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7,600달러 선도 있는데 7,600달러 선보단 7,800달러 선이 조금 더 중요한 저항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그 7,150달러 선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이 선이 위쪽까지 우선 상승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 여기를 저항을 맞고 다시 떨어진다 하면 이거는 이제 본격적인 박스권 장세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안쪽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장세가 굉장히 오랫동안 또 지속될 가능성들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RSI로 보더라도 30선에서 위쪽으로 지금 56선까지 올라왔는데요. 상대 강도 지수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와서 이걸 희석시킬지, 아니면은 과매수 국면까지 쭉 치고 올라갈지,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봉상으로 비트코인을 바라보면요. 비트코인이 지금 정확히 네모 안에, 지금 이 박스권 안에 지금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여기에서 정확하게 전 저점과 반등을 하는 이 시점이라 이 박스권 같은 이 사각형을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 저항선을 부딪히게 될지. 위쪽에는 또 저항선들이 꽤 많이 있어요. 지금 트렌드 라인 쪽으로 봤을 때에도 여기가 이제 저항선에 지금 위치해 있고, 위쪽에 이평선에 대한 저항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일 이동평균선과 50일 이동평균선이 둘 다 위쪽에 지금 포진해 있어서 이 위쪽으로 뚫고 올라가는 강력한 흐름이 있지 않고서는 이 방향성을 바꾸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우선은 이 흐름들을 완전히 깨트리고 올라가려면 큰 거래량이 같이 터져주면서 위쪽으로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걸 좀 기대를 하면서 있지만 아직 그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조심스럽게 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단기적으로 지금 이평선 아래쪽에 위치해 있고요. 이 위쪽으로 좀 크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50주 이동평균선과 100주 이동평균선, 골든크로스가 나온 시점에 위쪽으로 치고 올라오는 흐름들 나와준다면 조금 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 여기에서 떨어진다면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통 5,000대까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5,200달러 선 정도의
많이 머물러 있었던 이 구간이죠. 여기가 이제 지지선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분석가들도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내년 봄 2만 달러가 될까에 대한 시선이 있는데요. 지금 암호화폐 트레이더인 벨벳이 이날 트위터를 통해서 내년 3월까지 비트코인이 2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디크립토가 블록체인 벤처기업 블록체인 캐피털의 2019년 암호화폐 시장 현황 보고서를 인용해서 2020년 비트코인 가격이 2만 달러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반감기 이후 채굴 비용이 높아지고 난이도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 이는 더 높은 채굴 수익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과거의 패턴들을 비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축적의 단계와 그리고 메이크업 1, 메이크업 2 이렇게 시즌이 보통은 2번씩 이렇게 패턴이 나오는데 그 패턴이 앞으로도 똑같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울기는 예전만 하지는 못해요. 기울기는 계속 완만해지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이 위쪽으로 상승하는 흐름들이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사이클까지 반감기 전에 일어나면서 2만 달러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애널리스트 니콜라스 머튼의 지금 분석도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최근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세 개의 호재가 비트코인의 상승 전환을 견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비트코인 반감기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플러스 토큰의 보유 암호화폐 매도 완료입니다. 지금 사기로 지금 나왔던 플러스 토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비트코인을 갑자기 이제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많이 비트코인이 하락했다라는 이슈도 있었는데 이제 플러스 토큰에서 이 비트코인에 대한 매도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단기적으로 많이 떨어졌죠. 덕분에 비트코인도. 그리고 보다 많아진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진입 경로 등입니다. 그래서 지금 암호화폐 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다양한 경로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애널리스트 트레이더인 알란 마스터즈의 분석인데요. 알란 마스터즈 같은 경우도 지금 이 급격한 반등세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고 장기적으로는 지금 8,400을 넘어서 1만 달러까지도 지금 전망을 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올해 2019년 말에 이게 1만 달러를 전망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우선은 가능성은 있다라고 분석을 하는데 그거는 조금 멀리 가는 것 같고 우선은 이 가격 흐름들 이 정고점부터 우선 뚫고 올라가는 게 먼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반등세가 생각보다 크게 나와서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와주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7,200달러 선 위쪽으로 지지를 받는 것들 위쪽에 이제 가격이 포진해 있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그 이하로 떨어지면 안타깝게도 이제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스터 앤더슨 애널리스트의 분석인데요. For 로그 트렌드 라인인데요. 이게 로그 트렌드 라인은 이제 기존에 있었던 그 차트하고는 좀 다릅니다. 요거 기본 차트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이 가격이 이 위로 올라갈수록 이게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배율이 똑같아져요. 그래서 이게 조금 다르게 우선 봐야 되고 가격 차트가 생각보다 이렇게 가파르지가 않죠.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로그 차트라는 거고요. 이게 로그 차트로 봤을 때 이 트렌드 라인이 4년 동안의 이 저점에 연결되는 지점하고 지금 이 부분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저점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바텀이 될 가능성, 여기를 뚫고 내려가는 것처럼 하다가 다시 지지를 받는 형태로 지금 나왔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글래스노드의 하나의 지표를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더 크리터 도그 같은 경우는 unrealized profit과 이 relative unrealized loss라는 이 두 가지 지표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매수 구간과 매도 구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차트를 보면 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relative unrealized loss 같은 경우가 지금 올라가고 이 unrealized profit이 이제 내려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이 가격대 과거의 패턴들을 봤을 때 이 파란색 unrealized profit이 올라갔을 때, 상승세가 높아졌을 때, 그리고 unrealized loss가 이게 내려와 있을 때는 이제 셀 포지셔닝을 보통은 하고 있고요. 이렇게 위쪽에 있고 여기가 아래 있고 여기 위쪽에 있고 아래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격차가 가장 클 때죠. 이때에는 셀 포지셔닝, 그러니까 매도를 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 바이를 하는 시점은 언제냐면 이 unrealized loss가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 이게 상당히 높이 올라왔었죠, 이쪽에는. 그리고 여기 이 구간, 그래서 0.75 정도가 높아지면 이 위쪽으로 이제 상승을 하고, 그 대신 unrealized profit이 그 아래에 위치해 있을 때를 이제 바이 포지셔닝, 그러니까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보통은 과거에 이제 저점이 나타났을 때 이게 강력하게 이 unrealized loss가 강력하게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은 저점이었다. 그래서 이제 바이 포지셔닝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도 2019년도 초하고 2018년도 말 봤을 때 이게 급격하게 올라가고 이 파란색이 내려가 있는 순간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위쪽에 0.75 이상이 올라왔을 때가 이제 바이 구간 정도 러스가, 그리고 이 프로핏이 0.75 이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는 때는 이제 셀 포지셔닝으로 보통은 여기서 지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럼 어디냐? 지금 현재는 이 unrealized loss가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unrealized profit은 이제 내려가고 있는 추세. 그래서 만약 이게 다시 교차를 한다면 이제 바이 시그널로 바라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저점이긴 합니다. 여기 이 러스라는 부분이 unrealized loss가 아직도 바닥권에서 이제 상승하는 흐름들 살짝 보여주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높아진 흐름은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더 크립토 도구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트렌딩이 이제 업하는 이 부분들을. 자, 그리고 피델리티 유럽 기관 투자 시장으로 사업을 확대한다. 우선 영지사에서 비트코인만 지원을 하겠다라는 소식인데요. 피델리티가 유럽 기관 시장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소식은 한번 전해드리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는 영국 지사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을 통해서 유럽 기관 투자자들에게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 서비스는 미국 기관 투자자를 상대로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및 거래 실행 서비스를 지원해 왔고, 이 같은 미국 내 디지털 자산 시장 성장을 바탕으로 사업 확대가 결정이 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FDAS는 뉴욕 신탁회사 인가를 취득해서 기관급 비트코인 커스터디 지원을 허가받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지금
유럽 소재, 헤지펀드, 패밀리 오피스, 시장 중개업체 등 기관급 디지털 자산 투자자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피델리티 지부에서는 우선 비트코인 관련 서비스만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다른 디지털 자산에 대한 추가 지원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거죠. 지금 이제 이 피델리티에서 이 영국 시장에 우선 진입을 해서 이 유럽 기관 투자자 시장으로 이제 사업을 확대하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이 부분들도 기관 투자자를 유입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또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암호화폐 시장을 키우는데 큰 역할이 또 되겠죠. 자, 그리고 영국의 최초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더리움을 상장 폐지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영국의 최초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플로어가 시총 2위 암호화폐를 상장 폐기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코인플로어는 하드포크 관련 기술 지원 부담으로 내달부터 이더리움의 지원을 중단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2.0 때문에 지금 이제 벌어진 일인데요. 이더리움은 에너지 소모가 큰 기존의 작업 증명 합의 메커니즘에서 지분 증명 방식으로 사용하는 이더리움 2.0으로 전환하는 것이 최종 목표로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에 진행된 8번째 하드포크 이스탄불까지 포함해 올 한 해 동안 3차례의 하드포크가 실시가 되었고요. 여기 이제 코인플로어 최고 경영자 오비 누스 같은 경우는 복잡하고 오랜 업그레이드 작업으로 인해 2가지 버전이 동시에 가동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제 기술적 지원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하지만 지금 이 부분들이 이제 이더리움이 전체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적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반영하는 수고를 들이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이제 그 알트코인들의 시세나 거래량이 이제 적어져서 이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더리움에 대해서 이 업그레이드를 좀 지원하는 거래소들은 많이 있습니다. 좀 큰 거래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바이낸스, 그리고 코인베이스, 크라켄, 폴로닉스, 비트파이낸스 등 대형 거래소들은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히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소규모 암호화폐 기업에는 이 같은 기술 실험과 변경 프로세스가 좀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큰 거래소들만 좀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이는 좀 시장이긴 합니다. 지금이 시장에서 알트코인들의 그 흐름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 있고 시장이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래소들도 이런 아무래도 이제 걸러지는 좀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근데 이더리움 2.0은 앞으로 좀 기대가 많이 되는 프로젝트이기도 하고 주요적으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KT 3천억 규모의 부산 지역 화폐 동백전의 운영을 맡았다라고 합니다. 지금 KT와 부산시가 이번 주 중 운영 계약 체결을 마무리하고 30일 동백전을 공식 출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동백전은 부산시의 지역 화폐입니다. 동백전은 부산시화인 이제 동백꽃과 화폐를 뜻하는 전의 합성어로 부산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서 부산광역시가 발행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카드형 지역 화폐입니다. 연 발행 규모가 약 3천억 규모로 지금 발행이 되고요. 동백전이라는 건 이제 모바일 앱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신용카드처럼 카드도 발급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은행, 부산은행 창구에서 카드 발급 신청 및 충전할 수도 있고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는 부산 시내 모든 점포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도입 취지에 따라서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마트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동백전 활성화를 위해서 캐시백 제도를 운영하는데요. 이용자가 동백전을 사용할 경우에 결제 금액의 6%를 캐시백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동백전 출시를 기념해서 내년 1월까지는 10%의 캐시백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산시에 있는 분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6%, 그러니까 쓰기만 해도 6%의 캐시백을 한다는 건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캐시백을 6%로 돌려주는 건 거의 없습니다. 엄청난 혜택인데 이 혜택을 많이 보기 위해서 초기에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뭐 마트나 이런 데에서는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 지역 상점에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부산 시민들은 많이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월까지는 10%의 캐시백을 제공하니까 여러분들이 뭐 10만원 쓰면 만원을 돌려주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걸 안 쓰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러면 돈을 버는 건데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면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 재미난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저도 기회가 된다면 한번 써보고 싶은데 재미있겠네요. 그리고 유용규 KT 블록체인 비즈 센터장 상무는 수천억 원 규모의 금융 거래가 발생하는 지역 화폐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플랫폼의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간의 지역 화폐 운영 노하우와 블록체인 기술 안정성을 바탕으로 동백전의 안착과 부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KT도 이런 사업권을 따내면서 굉장히 또 신이 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이제 활성화가 되는 모습들을 보면 지역 화폐들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지금 전북에서도 이 지역 화폐를 또 운영할 것으로 보여지고 아마 전국으로 이게 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그리고 서클에서 2020년은 스테이블 코인의 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어제 이제 기사 전해드린 것 중에 서클에서 이 장외거래 OTC에 관련된 시장을 이제 크라켄에 매도를 했죠. 그리고 서클은 지금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집중하는 부분들이 여기서는 이제 중요해 보이는데요. 2020년은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의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고 시장 자체가 그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 글로벌 결제와 지갑, 커스터디 서비스에 서클의 제품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 CEO 이메일 연결 비트코인 결제 특허를 취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미국에서 가장 큰 거래소 중에 하나죠. 지금 브라이언 암스트롱 최고 경영자가 이메일과 연결해 비트코인으로 손쉽게 결제할 수 있는 특허를 취득했다라고 19일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암스트롱은 2015년 3월 미국 특허 당국에 이 특허를 출원했고 지난 17일 특허를 취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지갑 주소와 연결된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서 사용자들의 암호화폐 결제를 가능케 하는 방식을 고안했고 사용자가 등록된 이메일 주소에 암호화폐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면 시스템이 사용자 지갑에서 수신자 이메일로 요청받은 금액의 암호화폐를 자동 전송하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 암호화폐 지갑에 충분한 잔고가 있어야 이 같은 자동 결제가 가능한 건데 이메일로 지금 암호화폐 결제가 가능하다는 거 굉장히 편리해 보이죠. 그래서 좋은 또 결제 수단이 하나 생기는 건데요. 암호화폐 결제 수단이요. 그래서 암호화폐를 확산시키는데 또 좋은 역할들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이 이메일로 하는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SNS,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메신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또 그 추가적으로 결제가 가능하고 지금 송금이 가능한 시스템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시장들 우리가 주요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은 계속 사용 편의성이 높아지면서 이 확장을 해나가려는 계속 전략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또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